바지락 본편. 이름에 남은 소리, 국물에 남은 기억. 1. 바지락이라는 이름이 먼저 남은 조개. 이 조개의 이름은 맛보다 먼저 소리로 기억됩니다. 바지락.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씹는 동작이 먼저 떠오르는 말입니다. 부드럽지도 거칠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의 감각. 집에서 밥을 먹다 한 번쯤은 입안에서 느껴봤을 그 작은 소리. 바지락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알고 있는 조개입니다. 특별히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국을 끓이던 냄비 옆에서, 칼국수 그릇 위에서, 된장국 국자 속에서 늘 함께 있었던 조개. 그래서 바지락은 맛으로 외우는 식재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스며든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조개라는 분류가 아니라 바지락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식탁에 남았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바지락일까? 이름에 담긴 감각. 바지락이라는 이름에는 정확한 학술적 정의보다 사람의 감각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조개살을 씹을 때 나는 사각, 바삭, 그 미묘한 소리. 이 소리를 흉내낸 말이 바지락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름이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먹어본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설명보다 경험이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국물의 온기, 숟가락 소리, 밥상 풍경이 함께 떠오릅니다. 바지락이라는 말에는 맛보다 기억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3. 바지락의 자리. 늘 국물 가까이에 있었던 조개. 바지락은 한 번도 식탁의 중심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늘 국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지락국, 바지락 된장국, 바지락 칼국수. 조개를 씹는 기억보다 국물을 먼저 마신 기억이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지락은 자신의 살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이 녹아든 물로 존재를 남기는 조개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먹었다기보다 마셨다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국물의 깊이를 만들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 이것이 바지락이 오래 식탁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4. 바지락의 기원. 갯벌과 함께 살아온 조개. 바지락은 깊은 바다에서 자란 조개가 아닙니다. 갯벌, 연안, 사람의 발자국이 남는 얕은 바다. 손으로 캐고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가져오던 조개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어업의 조개이기 전에 생활의 조개였습니다. 시장에 가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손을 거쳤고 부엌에 오르기 전부터 이야기를 가진 식재료였습니다. 바지락이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더 자주 등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개는 잔치상보다 집밥에 더 어울리는 조개였기 때문입니다. 5. 우리가 기억하는 바지락 맛. 시원함이라는 말의 정체. 사람들은 바지락국을 떠올릴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원하다. 하지만 이 시원함은 차갑거나 강한 맛에서 오는 감각이 아닙니다. 바지락의 맛은 혀를 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입안 전체에 천천히 퍼집니다. 바닷물에서 온 염분, 조개살에서 풀려나오는 미네랄, 그리고 바지락 특유의 담백한 감칠맛이 물속에 고르게 섞이며 자극 없는 깊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은 첫 숟가락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에서 더 맛이 또렷해집니다. 바지락의 시원함은 맛이 강해서가 아니라 맛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느껴집니다. 기름지지 않고 맵지 않고 달지 않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속을 편안하게 만들고 먹고 난 뒤에도 부담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은 몸이 힘들 때, 속이 더부룩할 때, 혹은 입맛이 애매할 때 자주 찾게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오래 바지락국을 먹어온 사람들에게
바지락국은 부담 없는 음식으로 기억됩니다.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아 국물부터 천천히 마실 수 있었고 밥을 말아도 맛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배를 채우는 국이었고 나이가 들수록 속을 정리해주는 국이 되었습니다. 바지락의 맛은 혀보다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맛을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말이 길어집니다. 그냥 시원해. 이 짧은 말 안에 바지락의 성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지락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조리법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늘 제자리에 있었던 조개, 바지락의 맛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 바지락을 씹을 때 느껴지는 것들. 소리, 식감, 그리고 생활의 감각. 바지락을 씹을 때의 감각은 고기와도 다르고 다른 조개와도 다릅니다. 아주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질기지도 않은 짧게 저항하다가 풀리는 식감. 그리고 그 순간 가끔은 아주 미세한 사각거림이 함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감각은 바지락이 갯벌에서 살아온 조개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려줍니다. 바지락은 바닷물을 빨아들여 그 안에 영양분을 걸러먹는 조개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펄이나 모래 입자가 조개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리가 서툴러서라기보다 조개의 생태가 만들어낸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지락의 씹힘은 완전히 통제된 질감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질감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 감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갯벌 조개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지락은 완벽함을 기대하고 먹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칠고 조금 불균이라도 국물 맛이 괜찮으면 그걸로 충분했던 음식. 그래서 바지락을 먹을 때는 씹는 행위보다 국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바지락의 살은 국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씹는 감각은 그 과정 중 잠깐 스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점에서 바지락은 씹는 조개라기보다 마시고 지나가는 조개에 더 가깝습니다. 가끔 느껴지는 사각거림도 바지락의 성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 이 조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지락은 부드러움만으로 기억되지 않고 완벽함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먹어온 감각 그대로 기억에 남는 조개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씹는 순간보다 씹고 난 뒤의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속이 불편하지 않았는지, 국물이 편안했는지, 식사가 무리 없이 끝났는지, 이 기준에서 바지락은 오랫동안 합격점을 받아온 식재료입니다. 7. 해감이라는 과정. 기다림이 먼저였던 음식. 바지락을 다루는 데서 해감은 늘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해감은 요리 기술이라기보다 바지락을 대하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예전에는 바지락을 사오면 곧바로 끓이지 않았습니다. 물에 담가두고 그날은 그대로 두고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해감은 무언가를 빼내는 과정이기 전에 시간을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지락은 사람 손에 잡히는 순간에도 아직 바다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해감은 조개를 통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개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허락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점에서 해감은 조리 과정 중 가장 느린 단계였고 그래서 가장 바지락다운 단계였습니다. 요즘처럼 오늘 사서 오늘 끓이는 방식에서는 이 기다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통은 빨라졌고 조리는 간편해졌고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지락은 여전히 기다림을 전제로 만들어진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해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건 조리 실패라기보다 시간이 줄어든 결과에 가깝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감을 하면서 조개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물만 갈아주고 조용히 두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요리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은 빠르게 끓여낸 음식이 아니라 하루를 넘긴 음식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이 느림은 바지락의 성격과 잘 어울렸습니다. 강하지 않고 튀지 않고 앞서 나서지 않는 조개. 바지락은 빨리 끓일수록 손해를 보고 기다릴수록 제 모습을 찾는 식재료였습니다. 그래서 해감은 완벽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조금 남아있어도 완전히 같지 않아도 그날의 바지락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태도가 바지락을 오래 먹게 만든 힘이기도 합니다. 바지락은 빠른 음식의 시대와는 조금 어긋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물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요구합니다. 8. 바지락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이유. 바다와 식탁 사이의 거리. 요즘 바지락을 먹으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 바지락이랑 좀 달라. 국물 맛이 옛날 같지가 않아. 이 말은 입맛이 변해서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지락이 자라온 환경과 식탁까지 오는 과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바지락은 갯벌에서 캐고 근처 시장을 거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에서 식탁까지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아직 바다의 리듬을 가진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바지락은 상황이 다릅니다. 갯벌은 줄어들었고 연안 환경은 달라졌고 유통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채취되고 이동하고 판매되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바지락은 버틸 수 있는 조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기는 작아지고 살은 얇아지고 국물의 농도도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람들의 식탁입니다. 국을 오래 끓이는 집이 줄었고 해감을 하루 넘기는 집도 드물어졌습니다. 바지락은 기다림을 전제로 한 식재료인데 식탁은 점점 빠른 조리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긋남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바지락은 나빠졌다기보다 다른 조건 속에 놓인 조개에 가깝습니다. 바다가 바뀌었고 유통이 바뀌었고 사람의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조개 하나에 그대로 스며들어 올라온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이 조개를 만나온 사람들이 느끼는 바지락의 차이는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오래 먹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차이. 그래서 이 변화는 틀린 기억이 아니라 시간이 쌓인 기억에 가깝습니다. 바지락은 이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국물의 농도와 살의 크기, 씹는 감각으로 조용히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지금도 시대의 변화를 담은 식재료입니다. 바다와 식탁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식재료입니다. 9. 바지락을 대하는 마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음식. 바지락은 완벽함을 전제로 만들어진 식재료가 아닙니다. 살이 늘 같지 않고 국물 맛도 날마다 조금씩 다르고 가끔은 씹는 감각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지락은 이 불균일함 때문에 오히려 오래 먹혀왔습니다. 늘 같은 맛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조금 달라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을 먹을 때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조개가 아니라 생활에 어울리는 조개로 받아들이는 것. 이 태도가 바지락을 가장 편안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10. 바지락이 가장 편안한 자리. 앞서지 않는 음식. 바지락은 자극적인 요리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강한 양념, 진한 기름, 복잡한 조리법 속에서는 오히려 존재가 흐려집니다. 바지락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는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된장국, 맑은 탕, 칼국수. 이 자리에서 바지락은
앞에 나서지 않고 국물의 균형을 잡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재료가 편안해지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이 조용한 성격이 바지락을 집밥의 조개로 남게 했습니다. 10일. 바지락이 남기는 여운. 맛보다 먼저 남는 것. 바지락을 다 먹고 나면 입안에 남는 것은 조개살보다 국물의 온기입니다. 그리고 그 국물에는 맛보다 상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날의 날씨, 함께 앉아있던 사람, 말없이 숟가락을 들던 시간. 그래서 바지락은 미식의 기억보다 생활의 장면으로 남습니다. 바지락을 떠올릴 때 특정 맛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날의 식탁은 이상하게 또렷합니다. 이 점이 바지락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12. 이름 하나의 끝에서 조개가 아니라 바지락으로 남다. 바지락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개는 오랫동안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조개가 아니라 바지락. 씹는 소리에서 시작된 이름, 국물 속에서 자리를 지킨 식재료. 오늘 우리는 조개 하나를 통해 바다와 생활, 기다림과 시간, 그리고 식탁의 변화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바지락은 새로워서 남은 음식이 아니라 익숙해서 끝까지 남은 음식입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기억 속에 이미 자리 잡은 재료들을 천천히 다시 불러보려 합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